집은 당연히 남자가 마련하는 거잖아요? 최민숙의 목소리가 조용한 식사 자리를 꿰뚫었다. 한쪽에서는 따뜻한 국이 김을 올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그 온기를 식혀버리는 듯했다. 아, 네? 이정우는 잔을 들던 손을 멈췄다. 고개를 들어 상대를 바라보려 했지만 민망함에 다시 눈을 피하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아들 이도훈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아니, 요즘 다들 그렇잖아요. 민숙은 말을 이어갔다. 결혼 준비라는 게 여자 혼자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진이는 벌써 5천만 원 넘게 저축해놨어요. 혼수 준비도 철저히 했고요. 그런데 남자가 준비한 게 이 정도면 솔직히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이정훈의 손이 숟가락을 쥔 채 멈췄다. 그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희 도훈이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차근차근 더 마련해 나가겠죠. 아, 물론 젊은 나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민숙은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안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결혼 전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우리 수진이가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집 문제는 사돈께서 조금 더 보태주시던가요?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온 이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아, 저희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원하려고 합니다만. 그렇죠. 그게 사돈의 도리 아니겠어요? 민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깔보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다. 한쪽에서 아들 도훈이 멋쩍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장모님, 수진이랑 제가 잘 상의해서 해결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민숙은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테이블에 놓인 숟가락을 굴리며 대답했다. 예,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결혼이라는 건 둘만의 일이 아니란다. 가족들 간의 일이기도 하고 책임을 나누는 자리인 거야. 정우는 애써 흘러가는 분위기를 붙잡으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다시 사과했다. 제가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돈. 민숙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순간 이정훈의 얼굴에는 짧은 무언의 감정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 자리가 잠시 적막해졌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들리는 건 숟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안녕하세요. 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을 결심해야 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가 조금씩 무르익어 갈 즈음 대화의 초점이 자연스레 결혼 준비로 옮겨졌다. 민숙은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물병을 잡으며 은근한 미소를 띄었다. 그래도 우리 수진이가 워낙 깔끔하고 철저한 아이라 혼수 준비는 다 끝내놨어요. 사돈 쪽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정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희도 도훈이를 위해 준비해 둔 돈이 조금 있습니다. 적지만 전세금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세라. 민숙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세상의 전세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 아닌가요? 차라리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정우는 민숙의 눈치를 보며 웃음을 띄었다. 하지만 도훈이랑 수진이가 앞으로 같이 벌어서 차근차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민숙은 말을 잠시 끊었다가 한숨을 쉬며 이어갔다. 우리 수진이는 그렇게 고생 안 시키려고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결혼 준비에서도 제가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민숙의 말은 분명하게 이정훈을 향하고 있었다. 그 말의 끝은 더 지원해달라는 요구로 들렸다. 이정훈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희 도훈이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자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알죠. 그런데 민숙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끝을 흐렸다. 저희 수진이 혼수 준비로 5천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1억이 조금 넘는다는 건 이 정도면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정우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이 무가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분이었다. 준비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두 아이가 앞으로 함께 이뤄갈 게 많으니 저희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숙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강하게 다시 빛나며 말했다. 결혼이라는 게요, 사돈. 두 집안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쪽에서도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은 분명히 이정훈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가 준비한 정성과 재산이 민숙에게는 하찮게 느껴진다는 사실에 작은 상처가 났다. 옆에 앉아있던 도우는 민숙과 정훈의 대화를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역시 민숙의 말투와 시선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직접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은 애써 말을 맺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민숙의 작은 한마디가 결정타가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집은 남자가 준비하는 게 예의 아닌가? 이걸 이렇게 대화로 나눌 정도가 아닌데 말이야. 그 순간 이정훈의 얼굴에는 억누르려 했던 감정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끝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갈등은 그렇게 씨앗을 틔우기 시작했다. 불편한 시간이 지나고 대화는 다시금 결혼 준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민숙은 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테이블 너머 정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말이에요. 민숙이 말을 꺼냈다. 저희 수진이가 이번 결혼 준비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혼수도 최고급으로 준비했고 예단도 미리 다 맞춰놨답니다. 이정훈은 그녀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그 뒤에 따라올 이야기가 이미 예상되는 듯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도훈이가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저희 쪽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아,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민숙은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집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의 전세는 점점 줄고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매매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이정훈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민숙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다. 매매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수진이가 결혼하고 나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민숙은 은근히 웃으며 말했다. 저희는 혼수와 예단에 이미 많은 비용을 들였으니 집은 남자 쪽에서 준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순간 이정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가 준비한 전세 보증금과 지원 금액은 이미 자신의 한계를 넘긴 것이었지만 민숙의 말은 마치 그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듯 들렸다. 민숙이 다시 나섰다. 제가 이런 말까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어갔다. 하지만 우리 수진이만 생각하면, 우리가 준비한 금액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네요. 아, 물론 저희도 성의껏 도울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집은 남자 쪽에서 부족함 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내내 억누르며 예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참기 어려웠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꺼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준비한 것들이 부족해 보이신다면 유감입니다. 민숙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유, 사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숙의 태도는 점점 더 무리한 요구로 변해갔다. 아, 그리고 혹시 서울 중심가 쪽으로 집을 알아보실 수 있나요? 수진이 직장이랑 가까우면 좋겠거든요. 사돈,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더 넓은 곳을 구하시는 건 어때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민숙의 말이 이어질수록 정훈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이미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다. 그런 민숙의 말에 결국
정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하지만 정훈이 말문을 닫고 침묵을 지키는 동안 민숙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갈등은 이제 단순히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충돌시키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상견례는 점점 감정의 전장으로 변해갔다. 상견례 자리에서 민숙의 무리한 요구가 쏟아질수록 정우는 무겁게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은 과거로 향하고 있었다. 그에게 가족은 늘 자신의 삶의 이유였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룬 작은 보금자리는 도훈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던 날 그녀는 이정훈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여보, 도훈이 잘 부탁해. 나 대신 우리 아이 꼭 지켜줘요. 그날 이후 이정훈은 남편에서 홀로 가장이 되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은 그의 삶의 무게가 되었고 동시에 생을 버틸 이유가 되었다. 도훈이 겨우 10살이 되던 해 이정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난이 몰아치던 시절 공장은 곧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정훈 씨, 너무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쩔 수가 없어요. 공장장이 말을 꺼냈던 그날 이정훈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문득 안방에서 숙제를 하던 도훈이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아빠, 우리 내일 소풍 가는 날인데 도시락 싸줄 수 있어? 도훈의 순수한 말에 이정훈은 눈물을 삼켰다. 그럼 당연히 싸줘야지. 그는 남몰래 동전이 가득 든 저금통을 들고 근처 가게로 향했다. 그날 밤 이정훈은 도시락을 싸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고. 도훈은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학비를 낼 여력이 부족했지만 그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 이정훈을 불러 칭찬했던 날도 있었다. 도훈이 정말 모범생이에요. 혼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에게도 잘 베풀고요. 그러나 칭찬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가 혼자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있는지 깨달은 이정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 밤마다 야간 경비 일을 나가며 집에 홀로 남겨진 도훈은 작은 방 안에서 숙제를 하고 아버지를 기다리며 잠들곤 했다. 그에게는 다리 및 작은 라면 상자와 수첩 한 권이 전 재산이었다. 하루는 도훈이 아버지의 일터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오래된 경비실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던 그에게 도훈은 도시락을 내밀었다. 아빠, 내가 남은 용돈으로 산 거예요. 배고플 때 드세요. 그날 밤 이정훈은 경비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시간은 흘러 도훈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이정훈은 아들과 함께 캠퍼스를 걸었다. 아빠,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래, 도훈아. 아빠가 약속했지. 너 대학 보내는 거 이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 입학금과 학비를 위해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던 정우는 빈 통장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대학 근처 작은 고시원의 방을 얻어준 뒤 돌아서는 길,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다 됐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도훈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는 건강도 돌보지 않은 채 밤새 일해야 했다. 하지만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자신을 보면서도 그는 생각했다. 내 몸이 부서져도 괜찮아. 도훈이만 잘 되면 돼. 정우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의 요구를 듣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물밀듯이 떠올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들을 키웠는데 이 자리가 그 모든 걸 모욕당하는 곳이 될 줄은 몰랐구나.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에도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고생하며 웃음을 잃지 않던 어린 도훈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내 아들은 이런 취급을 받을 아이가 아니야. 내 아들은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이야. 그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제는 무언가를 결단해야 할 때였다. 상견례의 분위기는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었다. 민숙은 과거 회상을 끝낸 이정훈의 굳어진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집 문제는 도훈 씨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대출도 쉽게 받잖아요. 우리가 혼수는 다 해갈 테니까 집은 아버님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시면. 이정훈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방금까지 마음속에 억눌렀던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말씀을 멈춰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훈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민숙의 얼굴엔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그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정우는 천천히 눈을 들어 민숙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시선을 도훈과 미주에게로 옮겼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와 결단이 서려 있었다. 이 자리를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민숙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상견례를 중단하겠다고요? 이정훈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들은 말들은 도훈이를, 아니 저희 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민숙은 얼굴이 벌개지며 반박하려 했지만 정훈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사돈어른, 저도 처음엔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양가가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랐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들을 내 손으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훈이는 제게 단순히 결혼을 앞둔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 아이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과 가정을 이룬다는 건 저로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훈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무겁고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단단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아버지, 도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훈은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아들은 비장한 표정의 아버지 모습을 보고 말을 멈추었다. 도훈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들은 것처럼 무시를 당하면서 시작하는 결혼은 행복할 수 없다. 민숙이 화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내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이정훈은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돈어른, 가족 간의 관계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돈과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우는 도훈에게 돌아섰다. 도훈아, 가자. 잠시 망설이던 도훈은 아버지를 따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을 나서며 도훈은 미주를 향해 슬픈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상견례의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당혹스러운 침묵에 빠졌다. 정훈과 도훈은 상견례 장소를 벗어나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 안에 들어가자마자 둘 사이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도훈은 핸들을 잡은 채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훈은 아들의 손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도훈아. 아들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도훈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정훈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도훈아,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몰랐던 거야. 내가 자리에 남아 있었더라면 더 큰 상처만 받았을 거다. 너를 위해서라도 그만두는 게 맞았다. 도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오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주가 나쁘다거나 잘못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녀도 부모님의 태도를 반박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집안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정훈은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은 제 선택이고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처럼 존중받지 못한 결혼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틀렸습니다. 미주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정훈은 그런 아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난 너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난 항상 내 옆에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다 작게 웃고 말았다. 정우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훈아, 내 어머니도 오늘 있었던 일을 봤다면 나랑 똑같이 말했을 거다. 너를 향한 우리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야. 그걸 내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도우는 차창 밖으로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처럼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도훈아. 지금은 아프겠지만 언젠가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때는 너를 존중해주는 상대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차 안은 어느새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날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품은 채 집으로 향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